2014년이죠. 14년. 오늘이 2014년 2월 8일 됐네요. 오늘이 2월 8일인데 어제 눈이 많이 왔어요. 오늘도 눈이 많이 오고 지금 현재 많이 오고 있죠. 눈이 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여. 어렸을 때 그 들판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눈 속을 뛰어다니던 그런 생각. 그리고 눈이 옴으로써 온통 불편하고 힘은 들죠. 그래도 눈 구경하는 재미. 그래서 눈 구경을 어제 종일 눈 구경하고, 그리고 강릉시 성남동, 중앙동 여기에서 그 먹자골목이 있죠. 그 먹자골목에서 감자전하고 무슨 김치전 이런 거하고 막걸리 먹는 거. 그 다음에 시내를 또 돌아다니다가 잠을 자고, 그리고 사무소에 들어와서 어제 아주 그랬었죠. 어제 전화 받은 것 중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전화가 몇 개 있었죠. 양양의 땅 1300평 1억 정도에 매도한다. 이것은 홍제동의 홍제동이 약 700평 정도의 산을 팔고 싶은 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곡동 주공 102동 309호죠. 309호 매도가가 이제 5,500에서 이제 흥정해서 빨리 처리해달라. 일주일 이내에 이제 왜 일주일 이내에 외국에 가니까 빨리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늘이 토요일인데 월요일 새벽에 이제 그 부동산 중개를 중심으로 한 훈련을 시작한다는 거죠. 봄나라 책리기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은 1시간 동안 봄나라 책리기 낭독 시간을 먼저 가져야겠습니다. 하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죠. 공부를 한 다음에 밥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하는 거죠. 봄나라 수행법, 봄 60일 봄나라 수행법, 봄나라 책리기를 통하여 어째서 밖으로는 화한한데 안으로 자기에게는 무지한 자라서 자기의 문명을 타파해야 하는지 이론적인 기초를 다져 한 점 의심이 없이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자기에게 무지하다는 말은 자기의 몸동작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이며 자기의 마음, 생각, 감정의 동향을 즉시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행함을 말한다. 자기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지나간 자체, 그림자, 기억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서 생각에 끌려다닐 뿐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 결국 수행이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몸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몸돌아봄,
몸돌아봄 수행의 과정이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던 몸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알게 되어 놓치지 않게 되면 동정이래가 되어 몸에 끌려다니던 몸종의 신체를 면하고 몸에 끌려다니지 않는 몸의 주인이 된다. 몸의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주인이 될 차례로서 마음 돌아봄 수행을 해야 한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에 끌려다닌다는 말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릴 열건강과 빛이 부재하다. 마음 돌아봄을 통해 우리는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몽중이래가 되면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지 않게 되어 생각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생각이 멈추어지는 침묵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무가 하늘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이 무기공을 보면 깨달은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 더 이상 수행이 길로 나가지 않고 공부를 중단하기 쉽다. 여기에서 경계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경계가 없는 곳에서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듯 하다가도 경계를 맞이하면 여지없이 무너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생각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생각의 종임을 사무치게 깨달아 공간적인 합의를 통한 주객일체에 기른 본격 돌아봄으로 나아가게 된다. 본격 돌아봄 수행은 몸 돌아봄도 아니고 마음 돌아봄도 아니어서 자네의 생각이 침묵함에 따라 억눌려 있던 운해의 감각이 살아남에 따라 감각이 보는 자가 되어 보이는 생각의 근원을 향하여 빛이 직진하여 맡겼던 뇌장을 관통하는 단계이다.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일편단심 충성이 받쳐지게 되면 깊은 잠에 들어서도 대중이 잡힌 숙면 이려가 되고 이윽고 주객이 사라진 공간의 합일이 이루어져 광명 하늘을 보게 되고 항시 불편한 평상심 본성을 깨달아 언제 어디서나 항존하게 되어 경계 가운데서도 여여 불동하여 마치 뻘겋게 단 하루와 같이 눈이 아무리 와도 단박 녹아 쌓이지 않아 눈이 오지 않는 것과 같아서 본성이 발로된다. 그리하여 텅 빈 정체성과 환한 주체성이 항존하여 몸과 마음의 주인은 범나로 거듭나 무슨 무량한 추상에 대하여 효도를 해 마친다. 이렇게 거듭나면 생각의 주인인지라 번뇌망상을 영원히 여의고 대립갈등 투쟁이 사라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친 인간과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 길이야말로 인간이 누구나 가야 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길이다. 듣고 읽었습니까? 조금만 듣고 읽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듣고 읽었습니다. 봄 62 몸돌아봄 수행은 완전하게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몸은 동물성이다. 몸은 유기체이다. 물질은 환경 조건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한다. 그러므로 몸은 조건부여와 조건반사를 되풀이하는 조건 반응에 의거 무의식적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거기에는 어리 없고 정신이 없고 주체가 없다. 이러한 삶은 동물적인 삶이지 사람다운 삶이 아니다. 그러한 삶은 몸종으로서의 삶이다. 몸의 주인인 어를 찾고 정신을 찾고 주체를 찾으려면 조건 반응에 의고 움직이는 몸 동작을 돌아봄으로 즉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주인 노릇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몸 돌아봄 수행이다. 지금부터의 삶은 몸 동작을 의식하면서 살겠다는 옵션을 걸어야 한다. 하지 않던 짓을 처음으로 하는지라 자꾸만 놓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놓친 줄 알면 다시금 잡은 것이니 속썩을 일이 아니다. 한번 옵션을 걸기만 하면 몸 돌아봄 수행은 시작된 것이고 점차 놓치는 빈도가 줄어가다가 하루 중에 한 번도 놓치지 않게 되어 움직일 때와 움직이지 않을 때가 한결같이 보고 알아차려져 동정이래가 되면 몸종의 신세를 면하고 몸의 주인이 확립되게 된다. 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하면 반드시 되는 법이다. 몸의 주인이 되면 몸이 다스려져 평소 몸가짐이 반대되지면서 의가 달라지고 자기의 표정이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알아차려 즉시 바로잡게 되고
자기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가려서 하게 되고 말이 간단 명료해지고 고조장단의 운율이 절도에 맞아 진실하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말을 구사하게 이른다. 몸돌아봄 수행의 공덕이 이와 같이 크므로 몸돌아봄 수행을 하지 않고 마음돌아봄만 하려고 해서는 순서에 맞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니 몸돌아봄 수행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수순임을 알아야 한다. 법 63 몸을 다스리고 그리고 쓴 몸 동작은 외공에 속한다. 또한 몸은 하드웨어이므로 마음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몸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숨이 가능하다. 몸 동작은 눈 운동, 목 운동, 팔 운동, 다리 운동을 말한다. 팔,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각종 일과 운동이 가능하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 역시 손과 팔의 운동 결과이다. 몸돌아봄을 통해서 동정이제가 되고 몸의 주인이 되어 몸 동작을 함에 있어 먼저 감각의 한계와 범위를 정하여 옵션을 걸어주어야 그에 상응한 도덕과 알아차리는 감각이 이루어지고 생각으로 해석과 계산이 가능하여 그 이후 행동의 지침이 되는 지식과 정보가 마련된다. 그러므로 몸을 부리고 숨에 있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감각의 포인트를 잡아 옵션을 걸어주어야 몸의 에너지가 충만하여 피로와 권태감이 없다. 식사할 때는 오른손에 중점적으로 옵션을 걸어주고 설거지할 때는 양손에 중점적으로 옵션을 걸어주고 걸어갈 때에는 다리와 팔에 중점적으로 옵션을 걸어주고 축구할 때는 다리에 중점적으로 옵션을 걸어주고 피아노를 칠 때는 손에 중점적으로 옵션을 걸어주어야 그 부분을 돌아보고 알아차림이 가능하여 질서가 잡히고 능률적이 되고 안정적이 된다. 이것이 외공의 연마이다. 외공의 연마는 끝이 없다. 팔다리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림에 의해 기술과 기량의 발전이 온다. 광명의 하늘에서는 자동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숨이 가능하고 몸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은 생각, 마음으로 옵션을 걸어줘야 한다. 마음은 무심으로 다스려지고 몸은 유심으로 다스려진다. 몸은 하드웨어이고 마음은 소프트웨어이므로 하드웨어로 움직이는 것은 소프트웨어이다. 몸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 정신이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은 정신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린다. 법 64 오감과 영감,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이외의 것, 다케사무를 감각합니다. 오감은 동물성이므로 오감으로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감지하는 것은 오감이 아니라 영감입니다. 이 영감은 사람이 본래 지닌 능력이나 반류되지 못하여 잠재 능력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잠재 능력을 일깨워 영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몸과 마음을 의식적 주체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옵션을 부단히 걸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던 타성을 깨고 몸 동작, 마음 동작을 즉시적으로 알아차리는 영성을 발로하는 실천의 생활로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하여 영감이 개발되면 오감으로는 남을 파악하는 동시에 영감으로는 자기를 파악하게 되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에 대한 무지가 타파됩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에 끌려 살던 수동적인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주체적 능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일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옵션을 걸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감으로만 살던 동물적인 인간이 영감을 개발하여 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편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65. 경계에서 다스린 본연의 자기를 깨달으려면 현상의 자기가 사라져야 한다.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도 경계를 만나면 한 생각, 판단, 평가, 심판이 올라온다. 이때 한 생각 올라옴을 한 생각을 일으켜 부정하고 거부하면 안 된다. 그것은 판단, 평가, 심판에 대한 선악관이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올라오는 판단, 평가, 심판에 대하여 꼬리를 물고 판단, 평가, 심판을 내는 대신 일어난 한 생각을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순간적으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일단락이 되어 더 이상 마음에 남지 않아서 텅 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 해가 뜨면 별들은 자취를 감추는 도리이다. 본연의 자기를 깨닫고 나면 경계 가운데서도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이다. 경계 가운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의 폭이 넓어진다.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인 도리이다.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한 생각이 일어나면 다 같다. 단지 다른 것은 그 한 생각에 대하여 꼬리를 물고 선악 시비를 일으키면 그 한 생각이 자기 마음에 남게 되고 그 한 생각을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깨끗이 닦여진다는 것이 다르다. 경계를 당해 홍로 점설이 이루어지면 본연의 자기가 현상의 자기를 다스립니다. 경계를 당해 홍로 점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연의 자기가 현상의 자기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범 66. 꿈에서 깨어나자. 진실은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친다는 사실이다. 거짓은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치지 않습니다. 또는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물결이 칩니다. 거짓은 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더 공부를 하면서도 꿈을 추구하는 것이 멈추지 않으므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착각으로 인하여 꿈은 지속되고 꿈을 통하여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싶어한다. 그리하여 경계를 당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바라는 요행과 마술과 미신을 바라는 나머지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보고 알아차리고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보고 알아차리고 그래야지. 발가락이 춥네. 그러면 요걸 갖다 무릎 담요를 갖다 이렇게 이제 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보고 알아차리고 경험을 하지 않는다. 불과 몇 초간의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대가로 무량 법 지옥고를 자초한다. 거짓을 거짓인 줄 몰라 어리석고 호황된 꿈을 추구하는 자기의 근본 문명을 깨지 못한다. 이러한 근본 문명을 깨고 나면 경계를 당하여 한 생각 일어남을 받아들여 보고 알아차리는 길로 나가게 된다. 바람이 불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맞이하여 그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겪어보노라면 일어난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물결이 잠잠해짐도 겪어볼 수 있다. 항상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다. 일어난 바람은 반드시 그치기 마련이고 물결도 잔잔해지기 마련인 것이 우주의 진실이다. 바람이 불지도 않고 물결도 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꿈꾸는 것이다. 이 꿈에서 깨어나면 흐리고 바람 불고 물결 치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거짓을 추구하던 삶이 그치고 진실의 삶으로 돌아선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이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거나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물결이 칠렁인다는 것은 꿈속에서의 일로 존재의 진실이 아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줄 알고 물결이 치면 치는 줄 알다가 보면 바람도 물결도 조용해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꿈에서 깨어난 진실의 삶이요 대도의 실천이다.
법 67. 동물성과 영성. 동물성은 소화적이어서 계급과 소열을 중시한다. 물리적 힘, 기력, 재력, 권력을 유지로 차별을 지향한다. 그러기에 동물성은 권위적이다. 영성은 대야적이라서 모든 소아를 포용하는 바탕이자 근본으로서 평등성을 지향한다. 동물성은 군림 아니면 복종의 형태로 간다. 선천은 동물성에 기반을 둔 세상이고 후천은 영성에 기반을 둔 세상이다. 군림하려는 것이나 복종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동물성의 발로이다.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심지어 종교조차도 동물성에서 발로된 결과이다. 영적인 스승이라는 자들 역시 군림하는 자들이고 그 제자라는 자들은 복종하는 자들이다. 진정한 영적인 스승은 권위적이 아니다. 후천을 지향하는 영적인 스승은 오로지 진실과 거짓의 정체를 밝힐 뿐이다. 선천의 스승은 제자들로부터 훌륭한 분이라는 칭송과 존경을 받지만 선천의 스승은 제자들로부터 훌륭한 분이라는 칭송과 존경을 받지만 후천의 스승은 거짓을 깨고 진실로 가이드하기에 훌륭하다는 칭송과 존경조차 받을 일이 없다. 진실은 진실이기에 진실은 특출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것도 아니어서 칭송과 존경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인 사실이기에 당연하고도 당연하다. 사람이 거짓을 깨달아 진실로 돌아가는 것은 꿈을 꾸다가 꿈을 깨는 것과 같다. 단지 허황된 꿈을 깨기만 하면 그만이다. 거기에는 좋아서 날뛸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고 칭송을 받을 일도 없고 존경을 받을 일조차 없다. 들으면서 읽으십시오. 법 68. 진참회를 하고 나면 진참회란 이치를 벗어나 꿈을 꾸고 욕심을 부리며 살던 허황된 삶을 살다가 꿈에서 깨어나 순리의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바른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진실된 뉘우침이요 확연한 깨달음이다. 진참회란 거짓으로 허황된 것을 쫓아 살던 근본 무명을 뉘우치고 타파합니다. 거짓 가운데 살면서도 거짓인 줄 모르다가 단박 깨달아 진참회하여 진실로 돌아간다. 진실로 돌아가면 겉모습으로는 있고 없고 크고 작고가 차별로 보이지만 속내로는 있고 없고 크고 작고가 평등하게 느껴진다. 진실의 눈에는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다. 진참회가 있고 나면 사람이 바뀐다. 끝없는 욕심에서 야기된 경제 문제가 없어지니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없으니 다투고 싸울 일이 없으니 마음 편하다. 거짓이 진실로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었으니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다. 진참회를 하고 나면 편하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 법 69. 편해지기를 바라는 꿈을 깨자. 못 깨달아도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해야 하고 깨달아도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몸과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치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칩니다. 이치를 벗어나면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행을 버리고 기적을 버리고 마술을 버리는 것이 중생 꿈이다. 경계를 당하여 바람이 불어도 자기의 내면에 물결이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은 현상계의 모습이다. 현상계란 온도의 차이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고 겪어볼 뿐이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치지 않기를 바라는 꿈을 꾸는 동안에는 물결이 치는 것을 수용하지 않아서 보고 알아차리고 겪어보지를 않는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려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이것이 원죄이다. 이것이 안 아픔을 선이라고 보고 아픔을 악이라고 보는 선악관이다. 이것이 죄짓고 벌받음이다. 이것이 근본 무명이다. 이것이 중생의 꿈이다. 이것이 중생의 미혹이다. 괴로움이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픔이 아니다.
몸과 마음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 아프지 않음이 없고 아프지 않음이 있기에 아픔도 있다.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바람이야말로 근본의 괴로움이다.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없으면 그럭저럭 살만하다. 그러므로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꿈을 깨지 못한 분상에서도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안 아프면 안 아픈 줄 알면 되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꿈을 깬 분상에서도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안 아프면 안 아픈 줄 알고 산다. 이것이 삶의 문법이다. 모든 법은 자연법에서 유래한다. 자연의 이대로 삽니다. 도를 구하는 마음은 편해지기를 꿈꾸는 무명에서 반류된다. 도를 깨치지 못하는 것은 편해지기를 바라는 꿈을 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인간의 욕심은 편해지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목적도 편해지고 싶어서 하는데, 편해지겠다는 꿈을 깨라고 하니까 도 공부하기 편해지는 거야. 에이구,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듣고 있으니까 듣고 읽어야 되겠다. 자기를 보지 않을 때와 볼 때, 자기를 보지 않을 때는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배우의 무명에 의해 돌아갈 때이고, 무명이란 자연의 이치를 저버리고 허욕이 뿌리가 되어 허무맹랑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런 줄 모르는 상태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물욕, 권세, 명욕에 사로잡혀 단 한 번도 배부름을 만끽하지 못하고 배고픔에 시달린다. 또한 편안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욕심에 사로잡혀 단 한 번도 편안하지 못하고 불편함과 싸우느라고 늘 불편함에 시달린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므로 자기를 보지 못한다. 만일 자기를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필름이 뚝 끊긴다. 거기에 무명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 텅 빈 가운데 빛남을 보고 알아차려 선악 생사가 없는 본연의 자기 천진 면목을 깨닫는다. 천진 면목이란 흐리다가 맑았다가 바람이 불다가 안 불다가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더웠다 추웠다는 것을 대하여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간택하지 않고 가리지 않는 심성이다. 자기를 보지 않고 살다가 자기를 보는 순간 자기가 무엇인지 대뜸 깨닫는다. 봄 70일 무기공과 진공. 무기공은 전해보는 생각이 돼서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마지막 도피처이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하여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조용함을 좋아하다가 보니 감각을 죽여 시끄러움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시끄러움을 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상적으로 조용하게 만드는 것 또한 무기공의 빠짐이다. 직장인이 밤새 노름을 하여 번뇌망상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역시 무기공에 빠집니다. 게임에 몰두하여 근심걱정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또한 무기공을 추구합니다. 무기공은 내고가 추구하는 죽음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 또한 무기공이다.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말 또한 무기공이다. 무기공은 생각이 감각을 이기고자 하는 최후의 방편이다. 무기공은 가르치지 않아도 동물성이 선택되는 마지막 도루이다. 심지어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도 한 생각이 없는 어두운 하늘, 편하고 불편함을 구분하는 감각조차 죽어 멍청해진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한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는 말은 죽어 살아나지 못하는 무기공에서 감각을 살려 진공이 되라는 말이다. 깨달음은 전해본 생각위주에서 운해본 감각위주가 됩니다. 생각위주에서는 감각을 억눌러 감각과 상극의 관계가 되지만 감각위주가 되면 생각까지 살려 생각과 감각이 상생의 관계가 된다. 무기공은 암흑의 하늘이라면 진공은 광명의 하늘이다.
무기공은 일시적으로 생각이 사라졌으나 감각의 빛이 없는 현상의 상태라면 진공은 감각이 생각을 이긴 본연의 상태이다. 무기공은 조건부여로 빠짐이므로 조건부여가 이수되면 다시금 번뇌망상이 시작되고 진공은 조건부여가 아닌 평상심이므로 조용함도 수용하고 시끄러움도 수용하여 있는 그대로 현실을 수용하고 겪으면서 우주의 법대대로 삽니다. 예고가 추구하는 궁극은 무기공이다. 그러므로 몸돌아봄, 마음돌아봄 자체가 무기공이 아닌 진공이다. 돌아봄 자체가 감각이기 때문이다. 감각이 생각을 이긴 분상에서는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다. 무기공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스림이 불가능하고 진공에서만 몸과 마음을 다스림이 가능하다. 무기공이 주체가 아니라 진공이 주체이기 때문이다. 봄 70일 돌아봄 수행으로 나가지 못하는 까닭. 그동안 몇 년 지간이 흐르면서 법님들이 책으로는 법나라 책을 다 이해하고 말로도 글로도 잘 표현하는 경지에 이르러 또 일상생활 가운데 몸돌아봄 마음돌아봄으로 수행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점이 못내 아쉬웠고 어째서 하라는 대로 수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관하여 그 원인을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돌아봄이란 감각의 힘으로 대중을 잡아 자기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림입니다. 돌아봄 수행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기가 현재 전해분의 생각 위주로 돌아가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각을 가동시키는 돌아봄을 생각이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고작 돌아봄을 어떻게 하나요? 돌아봄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통하여 계속 생각이 자리를 고수하여 감각을 발동하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다 한순간 시도를 해보지만 지속이 되지 않고 끊기는 바람에 후회나 하고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생각이 주도하는 분상에서는 이해가 되면 공부가 끝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는 것 따르고 행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행일체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봄 수행에서는 한 생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전 지식이나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성리조차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각을 일깨워보고 알아차리는 일뿐입니다. 1초 동안 보고 알아차리면 1초만큼 삶의 주인이 되고 1분 동안 보고 알아차리면 1분 동안 삶의 주인이 되고 10분 동안 삶의 주인이 10분 동안 보고 알아차리면 10분 동안 삶의 주인이 되고 1시간 동안 보고 알아차리면 1시간 동안 삶의 주인이 됩니다. 하루 동안 보고 알아차리면 하루 동안 삶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잊어먹지 않고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리겠다는 옵션을 걸어 부단히 실천함으로써 깨어있는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행해야 할 주업입니다. 깨침이란 한순간의 깨어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 자기 자신을 감각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천하를 다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돌아봄 수행이 도저히 안된다면 책읽기 낭독 과정에 입문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의 귀로 듣는 연습을 통하여 감각을 일깨우는 수행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님들이시여, 당신은 돌아봄 수행을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이불 개고 밥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옷 입고 걸어다니고 일하고 말하는 가운데 얼마나 돌아봄 수행을 실천하시나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깨어 사시나요? 시간에는 오전과 오후의 순서가 있고 일에도 순서가 있고 공부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 혼자서 하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어야 올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생각을 구사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깨어 살아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져 경제 문제에 자유롭고 번뇌망상을 영원히 여의고 참담 극락을 누리면서 삽시다. 이 충성을 다하는 삶이고 효도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봄 73. 정성을 들여야 삶의 보람을 맛본다.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서 살려면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를 느끼고 정신나간 상태에서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진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진참해야말로 사람이 되기 위한 신호탄이자 마지막 발심입니다.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해오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론이나 개념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종교 유무와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오직 정성을 들일 뿐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삶의 보람을 누린다고 하여 사람입니다. 해오 단계에서는 기쁨을 느끼는 애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차리고 대중 잡는 증오에서는 애고가 없으므로 기쁨마저도 없습니다. 그 대신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란 속으로부터 꽉 차오르는 든든한 존재감입니다. 일거일동에 깨어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극정성이 필요합니다. 충성을 바치는 삶입니다. 정성을 들이다보면 틈새가 없어 심심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고 번뇌망상을 할 시간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사이가 없습니다. 자기를 보고 알아차리면 감각인지라 생각이 내고가 아닙니다. 감각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존재입니다. 생각은 목표지향적이지만 감각은 삶의 전반적인 과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끼어 살면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달라집니다. 산하, 대지, 이월성신이 선명하게 보이고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밖의 사물도 보고 알아차려 천당 극락에서 살게 됩니다. 밖을 보면서도 안을 보고 안을 보면서도 밖이 보이니 안과 밖의 은산 철벽이 툭 터져 시원합니다. 삶의 보람이 여기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누리는 보람입니다.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의 획득 등 욕망의 추구를 통해서는 맛볼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에 끼어 산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놓치고 살면 정신이 나간 가운데 입력 출력으로 돌아가는 로봇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보람을 느끼는 진정한 사람의 삶입니다. 중생은 주체 보는 자와 객체 보이는 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는 자가 따로 있고 보이는 것이 따로입니다. 보는 동안에 보는 자를 돌아봄으로 자각함이 없기에 자기의 행동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져 자기에게 무지합니다. 보는 자가 보여야 합니다. 행동하는 자가 보여야 합니다. 밖을 볼 때도 그러하고 안을 볼 때도 그러합니다. 깨닫는 자란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면서 동시에 행동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행동하면서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할 때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분리는 종식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면서 텅 비워집니다. 행동하는 자를 자각할 때 봄이 이루어지고 텅 비워지게 됩니다. 주객의 분리가 주객의 하별이 됩니다. 연기자이면서 관객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체성이 드러납니다. 본연의 자기가 거기 있습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합일이 텅 빔입니다. 주객일체가 텅 빔이고 텅 빔에서 감각이 작동됩니다. 이것이 정신의 등입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감각하여야 하고, 감각이 될 때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텅 비워집니다. 죽의 길체입니다. 분나라입니다. 봄 75 돌아봄 수행의 과정. 돌아봄이란 대상을 보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차림입니다. 육안으로 대상을 보는 동시에 영안으로 자기를 봄입니다. 영안을 보지 못한 분상에서는 대상만 보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살아왔으므로 돌아봄을 지속시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잡았다가 놓쳤다가를 반복하면서 후회와 자책을 되풀이하다가 돌아봄 자체를 까먹고 지내다가 불현듯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다시금 잡으면서 나갑니다. 이렇게 부지기수로 지속하다가 보면 잡았다 놓쳤다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드디어 영안을 뜹니다. 바라보. 영안을 떴다고는 하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일거일동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대상에 팔려 자기를 놓치기 식상입니다. 영안을 뜨기 이전에는 돌아봄에 정성을 바쳐야 하고, 영안을 뜬 이후에도 바라봄에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영안을 뜨기 위해서는 지능이 높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얼마나 바치느냐에 오로지 정성을 얼마나 바치느냐 오로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경꾼이 됩시다. 자기의 몸과 움직임을 구경하고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을 구경하여 구경꾼이 되면 천하와 바꾸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즐기게 되어야 밖으로 보이는 자연이나 남이나 사물을 구경하는 눈이 더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게 되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집니다. 항상 구경거리가 무진장으로 널려있는 세상에서 눈을 뜨면 구경하는 재미를 보게 됩니다. 눈을 감고도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구경하는 재미가 없으면 생기가 없고 활기가 없습니다. 무력해지고 심심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무기공에 빠져들거나 잠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구경꾼이란 자기 자신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영감의 눈을 떠야 언제 어디서나 외부의 자연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관찰이 가능하고 감각 감상이 이루어져 구경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고 난 연후에 비로소 남에게 관심과 사랑이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봉사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에게 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구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남에게 관심과 사랑이 갑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세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면 세상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봉사할 줄 모르면 남에게도 봉사가 불가능합니다. 행동하면서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야 남의 모습을 바라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대화하는 사랑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봄 70질 일과 휴식. 생각으로는 일과 휴식이 분리되어 다르다. 그러나 감각에서는 일과 휴식이 하나로 구분이 없다. 일이란 오감과 생각을 작동시킴이라고 하면 휴식은 오감과 생각을 작동시키면서 동시에 영감으로 보고 알아차리며 구경합니다. 여기에서는 일과 휴식이 하나로 합일된다. 일하면서 휴식하고 휴식하면서 일하게 되어 일이 끝난 다음 휴식이 필요치 않다.
구경한다는 행위는 논다, 휴식을 취한다는 말이다. 일하면서 휴식을 취함이 가능하다. 일과 휴식이 분리가 아니고 합일이다. 문제는 일하면서 영감을 작동시키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영감이란 생각을 감각하고 오감을 감각하고 몸의 움직임을 감각합니다. 영감이란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을 감각합니다. 영감이 작동하게 되면 일하는 가운데 휴식이 있고 휴식하는 가운데 일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을 하여도 일을 한다는 것이 없어 일을 끝내고 놀아야겠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자기의 몸놀림, 마음놀림을 구경하게 되면 구경하는 재미를 보게 되어 일을 하면서도 노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 이렇게 되면 학생이나 직장인이 휴일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게 되고 방학이나 휴가를 꿈꾸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꾼이 구경꾼이고 구경꾼이 일꾼이 되어 일과 휴식의 분리가 사라져 온전한 삶이 되어 제도나 문화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는 모든 것을 구경으로 본다면 일과 휴식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이란 오감과 생각을 작동시킴이라고 하면 휴식은 오감과 생각을 작동시키면서 동시에 영감으로 보고 알아차리며 구경합니다. 휴식은 구경하는 거다. 봄 78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것은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몸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몸 움직이지 않음을 알아차림이고 몸과 마음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몸보다 앞서 나가 몸과 마음이 분열되어 마음이 몸의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보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가 되어 생기와 활기가 떨어져 몸은 괴로워지고 마음은 권태로워집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가면 합일이고 몸과 마음이 같이 가지 않으면 분열이다. 분열이면 마음이 몸 동작을 놓치게 되고 합일이 되면 마음이 몸 동작을 잡는다. 마음이 몸 동작을 잡으면 합일이고 마음이 몸 동작을 놓치면 분열이다. 분열은 마음의 서두름이고 마음의 급함이고 마음의 욕심이고 마음의 목표지향 일변으로서 몸이 처한 지금 여기의 과정을 저버립니다. 합일은 마음이 몸 동작을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가치감이고 몸과 마음이 온전한 하나로서 그 하나마저 없어 텅 빈 가운데 화나고 여유만만하여 과정에 충실하다가 보니 저절로 목표에 도달합니다. 몸과 마음 둘이 하나가 되면 텅 비어져 제로가 된다. 제로는 하늘에 태양이 뜬 것 같다. 몸과 마음의 동정은 물론 자연환경이나 사람이나 사물이 선명하게 보인다. 거기에는 쓸데없는 생각,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일치 따위 어두운 그림자가 뜰 여지가 없어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뛰어산다. 거기에는 정신이 나간 줄 아는 순간이 정신이 드는 순간이므로 정신이 나가고 들물 대중잡음만 있을 뿐 별도 수행 따위는 없다. 이렇게 되면 일러 잡았다 놓쳤다 들고 남이라고 하는 선악이분법을 영원히 여의게 되어 자기로부터 심판받지 않아 대해탈이요 대자유다. 수행이라고 하는 원을 한 바퀴 돌아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구경각이다. 정신이 든 다음에는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정신이 들어온 순간이다. 이때 미세하게 남아 언짢은 마음이 들면 아직 예고가 잔존하고 있는 증거이다. 자기가 자신에게 심판을 하고 벌을 주어 해탈과 자유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뭉개려면 그러한 아픔이 일어날 때마다 무작정 아픔을 싫어하지 말고 아픔을 보고 알아차려 아픔을 맛보고 체험하는 일을 부지기수로 하여야 한다.
이것이 미세망념을 타파하는 마지막 난관을 돌파합니다. 그 난관을 돌파하고 나면 잡았다 놓쳤다 들고 남이 사라진다. 정신은 안과 밖이 없어 나가고 들어옴이 없기 때문이다. 나갔다 들어온다는 것은 나간다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이 지어낸 마음의 영역이다. 정신을 깨달아 정득하면 정신은 물질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영성으로 안과 밖이 없이 부동으로 늘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신에서 보면 마음이 밖으로 나가도 나간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안으로 들어와도 들어온 것이 아니다. 정신을 깨달아 마음을 잡으면 물질 연상인 몸과 마음을 포용한다. 처음에는 마음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면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정신이 든 다음에는 마음이 대상을 향하여도 정신이 마음을 포용함으로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다. 정신이 들면 생각의 주인인지라 생각이 일어나 대상으로 향하거나 안으로 몸을 향하거나 들고 남의 장애를 받지 않아 자유롭다.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버리는 선악이분법 원죄로부터 노예나 마음을 거느리게 되어 자기를 정립하고 자기를 구원한다. 정신이야말로 본연의 자기이기 때문이다. 본 80일 본 공부는 왜 하는가? 공부를 하여 외면적으로 재생 명리를 얻겠다는 것은 공부의 핵심이 아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내면적으로 보를 받지 않고 살기 위함이다. 볼은 누가 주는가? 하느님이 주는가? 부처님이 주는가? 다른 사람이 주는가? 아니라 볼은 자기가 자기에게 준다. 선악이분법에 의한 자기의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언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판단, 평가, 심판을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속이 상하고 아픈 것이 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부의 핵심은 둘로 분열된 자기를 하나로 합일시킵니다. 합일이 되면 보를 주는 자기도 보를 받는 자기도 없으므로 보를 주고받는 일이 없이 주고받는 일이 영영 없어 판단, 평가, 심판과 근심, 걱정, 불안, 공포와 대립, 갈등, 투쟁이 사라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삶을 산다. 본 82 해오에서 증득으로 전에 본의 생각 위주에서는 물질의 개별 이루가는 단계를 이룩하여 컴퓨터가 발명되고 핵의 개발과 유전자가 밝혀지고 또한 형이상학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정립되어야 순간적으로 정신차려봄으로 해오가 된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생각이 자기의 소임이 끝나야 운의 감각개발로 자동적으로 전이하는 수행으로 돌입하여 잡았다 놓쳤다가 사라지면 정신이 들어 증오가 된다. 증오가 되면 일순간에 그치지 않고 경계 가운데서도 보존되고 유지되고 자리를 잡는다. 사람들이 증오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지구상에 형이상학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도학과 거학이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괴로움 원인은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벌 주는 사람과 벌 받는 사람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생각의 차원에서는 선악이분법으로 대립, 갈등, 투쟁할 수밖에 없고 마음과 몸의 가치가 하나가 되고 제도가 되면 정신이 발로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포용하고 거느리게 되어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인이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이 그치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그치고 현재의 대립, 갈등, 투쟁이 그쳐 괴로움이 종식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분이 사라져 몸 가는데 마음이 같이 가고 마음 가는데 몸이 같이 가 합일이요 증오이고 몸과 마음을 늘봄의 생활이 되어 봄나라가 건설된다. 이렇게 되면 선천에서 이룩한 과학기술 문명을 포용하고 다스리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영적인 인간이 탄생하여 후천세계를 주도한다. 지구는 선천의 마지막이므로 형이상학이 완성되면 책리기를 통하여 누구나 해오하고, 해오가 되면 주인 노릇을 부지기수로 하는 몸돌아봄 마음돌아봄 수행을 통하여 정신이 든 정득의 인간이 되어 대립갈등 투쟁하는 사바세계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지상천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분골 쇄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봄 83. 흐린 눈과 선명한 눈. 흐리다 선명하다는 말은 육체적인 눈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비워져 맑아져야 흐리게 보이던 풍경과 사물이 밝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두려워진 욕구불만으로 인하여 애고가 허전하고 답답하여 한이 맺히고 울분이 쌓이면 정신의 하늘에 안개구름이 가리워져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으로 분열되면서 풍경과 사물과 세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인다는 말은 보기는 보되 무덤덤하여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말은 볼 때마다 또렷하고 재미가 있어 감흥이 일어남입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세상은 구경하는 재미가 없어 심심하고 쓸쓸하고 외로워집니다. 분열되어 흐릿하게 보이는 세상은 지옥이고, 합일되어 선명하게 보이는 세상은 천당입니다.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는 분상에서는 흐릿하게 보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긴 분상에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대원경지입니다. 이구가 사라지면 무한의 맑은 거울에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비추어 담아내어 비춤과 비추어짐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을 뜨면 자연과 사물과 세상이 두두물물 형형색색으로 선명하게 보여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어 심심하지도 외롭지도 허전하지도 쓸쓸하지도 않습니다.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을 비우면 천진무구한 본성 정신이 발로되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선명하게 보여 진선미를 보고 누리며 삽니다. 천당극락입니다. 봄 84.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기. 합일 이전에는 정신이 들어 정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습관적, 무의식적, 수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면서 산다. 몸과 마음을 부리고서는 주체성이 서지 않아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주체적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정신이 들어야 몸과 마음을 포용하여 거느리게 되어 부리고 쓸 수가 있다. 정신이 주체성으로 들어서지 못하면 팔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이기 싫다는 거부와 저항에 직면하여 갈등의 상태가 야기되어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부자유하다. 움직이려는 한 생각과 움직이기 싫다는 한 생각이 맞서면 갈등과 좌절에 빠져 무기력해진다. 오감을 부리고 쓰는데도 눈으로 대상을 보면 대상에 사로잡히고 빠져 귀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소리의 세계에 빠져 눈이 희미해진다. 그러므로 오감을 부리고 씀에 있어서 오감을 다스리는 주체가 서지 못하여 오감을 총괄하는 감각이 열리지 못하여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감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각각이다. 시각은 감각 전체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청각도 감각 전체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후각, 미각, 촉각도 감각 전체를 독차지하려고 한다. 오감의 분열현상이다. 정신이 자리를 잡으면 찰나찰나마다 옵션을 걸어 오감을 선택하여 부리고 쓸 수도 있고,
시각과 청각을 동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서 오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감을 자기 자재로 부리고 쓸 수 있다. 감각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는 동시적으로 오감을 작동시킬 수도 있다. 또한 생각을 운영할 때도 감각이 펼쳐진 가운데 생각을 낼 수 있으므로 생각의 이원성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내려면 내고 생각을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생각을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하다. 합일이 되고 정신이 든 다음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오후의 수행이요 오후의 보입니다. 본 85 감각의 분열과 합일 감각의 분열과 합일 자네본 생각 위주의 상태에서는 생각이 운의 감각을 억눌려 오감이 분열되어 생각각이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피부는 감각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한다. 보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냄새 맡는 것 따로, 맛보는 것 따로, 닿는 느낌 따로 단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생각을 동시에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동시에 듣지 못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것을 동시에 알아차리지 못한다. 감각이란 오감으로 밖을 감지하고 영감으로 안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감각이 분열되었으므로 자기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대상도 오감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니 희미하여 온전하지 못하다. 감각이란 오감과 영감인데 오감이 합일이 되어야 영감이 발로된다. 영감이 발로되었다는 것은 감각이 활짝 열렸다는 말이다. 감각이 활짝 열려야 영감이 발로되어 자기의 생각을 즉시적으로 감지하여 생각의 주인이 되고 오감을 통합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 현상을 온전하게 감지하게 되니 유리의 주인이다. 감각이 개발되어야 생각의 분열을 자각하여 다스리게 되고 오감의 분열을 자각하여 다스리게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봄나라 책읽기 낭독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동시에 자기가 들음으로써 시각과 청각의 분열 현상을 치유하여 감각 하나로 합일시키어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생각을 알아차림으로써 감각 개발을 도모한다. 생각의 억눌 오감으로 분열되어 부분적으로 작동하던 감각을 합일시키면 영감이 발로되어 생각을 포용하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오감의 주인이고 생각의 주인이 되어 영실공이 몸과 마음의 주인인 영적인 존재가 된다. 책읽기 낭독 과정에 입문하여 감각이 활짝 열릴 때까지 감각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이룩하자. 본 86 오감의 분열 자네 본의 생각 위주에서는 운의 감각을 생각이 억압하여 감각이 온전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오감이 분열된 상태로 작동하게 되었고 오감이 합일된 상태에서 발로되는 영감의 작동이 멈추게 되었다. 감각이란 자기와 더불어 대상을 한꺼번에 감지하는 능력인데 감각이 억압되는 바람에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환경과 대상에 대하여 오감 전체로 감지하지 못하고 보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부분적으로 시간차에 의거하여 꿈꾸듯 희미하고 불완전하게 감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감의 분열은 생각이 주도하는 상황하에서 생각이 감각에 끼어들어 관여함으로써 오감이 따로따로 작동하는 현상이다. 오감이 합일되어야 전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물을 감지하게 된다.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보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오감이 합일되고 영감이 발로되어 감각이 활짝 열려 외부의 사물을 명료하게 감지하는 동시에 자기의 몸과 마음, 생각도 명료하게 감지하게 되어 주체성이 바로 선다.